안녕하세요. 세계경영입니다.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여러모로 앞으로 불어올 국제질서에 새로운 기류를 드러낸 이벤트였습니다. G7 회원국들만 참여한 공동성명 말고도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한 국가들까지 10개국이 모두 함께 이름을 올린 오픈 소사이어티 성명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앞세운 이 성명에는 우리나라 정부 역시 그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회원국들만의 잔치였던 G7에서 초청국들까지 이런 중추적인 성명에 참여시킨 속내는 이번 회담의 의장국인 영국과 패권국가인 미국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서 G7의 양적, 질적 확대를 노린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냉전기의 공산권에 맞서기 위한 자유주의 동맹의 모임으로서 시작된 G7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오늘날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대륙 세력에 맞서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죠. 때문에 기존의 7개국으로는 한계를 느낀 미국이나 영국이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를 공식적으로 포섭하길 바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늘 그렇듯 일본이 문제가 되죠. 전후의 경제성장을 발판 삼아 일찌감치 G7에 속하게 된 일본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비서구권 유일의 주요 7개국 가입국의 입지가 뒤흔들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한국을 초청국으로 부르는 건 괜찮지만 영향력의 추가 확대나 공식 가입은 결사반대한다며 절실하게 호소해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본의 목리에도 다른 G7 국가들은 민주주의 10개국, 즉 D10을 고안하고 이들을 줄곧 초청하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당장 G7인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국력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속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일본의 호소를 무시한 채 한국에 영향력을 띄워주는 양상이 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미국이나 영국의 이런 의사가 더욱 강력해진다면 일본이 뭐라 하든 한국과 호주 등이 G7에 추가되면서 G7 자체가 G9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줄곧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네티즌들 역시 한국의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어째서 아직까지 G7 국가가 아닌지 의아하다는 언급을 적지 않게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열렸던 G7 정상회담을 보고서 든 생각인데 왜 한국은 아직까지 저 그룹에 속하지 않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 애초에 G7 자체가 서구화된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한국도 충분히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 아니었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가운데 하나이고 저런 나라들 사이에 껴있더라도 국제적인 영향력이 상당하잖아. 뭐 혹시 일본 같은 나라가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일부러 방해하고 그런 건가? G7이 구닥다리 조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모임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 내가 보기에는 일본의 견제가 1차적인 요인이야. 일본은 근대화 이래로 자신들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한국이 모임에 속하게 된다면 그 자존심에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 겉에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겠지만 한국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도 계속 G7 근처에서 겉도는 이유는 결국 일본의 회방이라고 생각해. 한국과 경제력이 거의 비슷한 이탈리아나 캐나다도 G7에 속해 있고 지리적인 중요성이나 군사력 부분에서 한국이 가지는 위상을 생각하면 확실히 한국이 아직도 G7이 아니라는 점이 이상하긴 해. G7은 적어도 2010년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G8이 되었어야 했어. 난 캐나다가 속해 있는 이유가 더 이해가 안 되는데. G7은 냉전 시기인 1973년에 서구권의 동맹들끼리 만들어진 조직이니까. 스페인은 당시 아직까지도 파시스트 국가였고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모두 공산 정권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가 빠질 수 없었던 거지. 내가 보기에도 G7은 수십 년 전 냉전 구도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그들이 진정으로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반민주주의 진영에 효율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지. 그런 작업의 첫 단추는 한국을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호주까지 끌어들여야 해. 인도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지향점은 맞지만 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가입이 어려울 듯 싶지만
일본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머지않아 G7이 G9쯤으로 개편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결국 G7이라는 건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힘이 강한 조직이잖아. 한국인들이 정말로 실리적이라면 그런 거치장에 집착하지 않을 거야. 한국이 다양한 국제기구에 가입하길 즐기는 나라인 건 사실이지만 어째서인지 한국은 자신이 가진 힘에 비해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길 피하는 편인 국가들 가운데 하나야. 사실 다양한 국제기구에 가입하길 즐긴다는 것도 과거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비롯된 흔적이지. 한국 외교 정책의 기조는 아예 대놓고 실리 외교를 표방하고 있어서 굳이 G7에 가입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책임감을 회피하는 걸 수도 있고, 사실 한국이 지금 속해 있는 아세안 플러스 3개국이나 G20 정도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잖아. 한국이 가입을 해버리면 더 이상 G7이 아니라 G8이 돼버리니까. 거기다가 한국이 가입한다면 호주나 스페인도 가입을 못할 이유가 없어지잖아. 그럼 어느 순간에는 인도나 브라질 같은 나라도 물망에 오를 거고 조직 자체가 통제할 수 없게 되겠지. 단순히 경제력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나라의 주된 교역국이 어디고 재정 상태가 어떠한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고려돼. 애초에 G7은 그냥 조건만 충족시키면 다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가입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해. 결국 일본이라는 얘기잖아. 한국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리는 없으니 수면 아래에서 가장 바쁜 쪽은 일본이겠지. 캐나다인으로서 나 역시도 한국이 G7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에 강력하게 동의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기술 부문에서 선도하는 국가지. 한국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이고 러시아를 누르고 국내 총생산에서도 9위에 속하는 나라야. 당연히 최대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치에 맞지. 공감한다. 한국과 호주를 초청해서 G9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G20은 그야말로 농담 같은 거였고. 한국은 이미 정치체제나 경제적인 조건에서 G7에 충분히 속하고도 남을 나라지만 관건은 북한의 존재야. 수복하지 못한 북쪽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전까지 본인의 역량을 100% 발휘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테니까. 서독은 동독과 재통일되기 이전에도 서구 진영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어. 북한의 존재가 한국의 G7 가입의 제약 조건이 된다는 건 글쎄. 사실 G7에 한국과 호주, 그리고 인도를 포함시키려는 논의는 최근에도 있었어. 민주진영의 동맹을 통해서 반중국 전선을 더욱 확대하려는 전략이지. 물론 이렇게 된다면 한국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일본은 굉장히 불편해하겠지만 결국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겠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